드디어 팔이 6개가 달린 스파이더맨이 출시되었습니다. 2019년 여름에 발매된 제품이지만 저는 이제서야 구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장난감이 발매한 게 1990년대였던 것 같아요. 전에 소장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도난당해서 없어요. 해즈브로에서 8이 6개인 스파이더맨 발매 소식에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도 재고가 존재하고 아마존에서 14불에 구입할 수 있는 걸 보면은 의외로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 KBS에서 하던 스파이더맨에서 피터 파커 옆구리에 팔 4개가 불쑥 튀어나왔을 때 충격적이었고 실사판에서 꼭 보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장난감 판매량이 나쁘니 아마 팔 6개인 스파이더맨 장난감은 앞으로 더 보기 힘들 것 같네요. 이거 혹시 나중에 레어 아이템이 되는 게 아닐까요? 판매량이 적어서. 아무튼 딴소리지만 개인적으로 디즈니에서 조커 같은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스파이더맨을 이용해서 저 팔 6개짜리 저 줄거리를 가지고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으로 18세 미만 관람 불가 스파이더맨 단편 공포영화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육체 공포영화. 스파이더맨이 돌연변이니까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영화를 만들면 아동들이 못 보고 극소수의 팬들만 좋아할 것 같아서 디즈니에서 그런 도전을 절대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아무튼 영화 이야기는 그만하고 제 주변 지인들은 스파이더맨이 팔 6개가 달린 적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징그럽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68 스파이더맨은 소수의 팬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긴 90년대 때 옆구리에서 팔이 튀어나오는 걸 봤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요즘 5살짜리 아이들은 괜찮을까요? 뭐 요즘 공포영화들이 엄청 잔인한데 아무튼 인터넷을 검색하면 자작한 68 스파이더맨을 제외하곤 이런 장난감이 만들어진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이제 상자를 뜯어봅시다. 요즘 장난감들이 상자로 포장하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카드나 클램쉘 방식으로 포장을 하면 재료값을 아낄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이 상자는 포장이 간단하고 윈도우 방식으로 포장을 해서 상자 안에 있는 제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액세서리가 하나도 없고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상자의 디자인은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불필요하게 많은 정성을 들인 게 보이고 미개봉으로 수집하는 분들은 좋아하실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장난감의 칭찬은 여기서 끝납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해즈브로 장난감 회사이지만 이런 품질로 20불을 받아먹으려고 하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히네요. 제작비 문제 때문에 거미줄을 그리는 걸 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럼 최소한 조소나 플라스틱의 품질이 좋아야 하는데 그것조차 20불짜리 장난감의 품질이 아닙니다. 일단 제 거는 여기저기 기스가 있어갖고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에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플라스틱의 색깔이 너무 밝습니다. 너무 밝아요. 개인적인 취향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플라스틱의 색깔과 빨간색의 도색이 일치합니다. 뭐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정확하다고 하니 해즈브로를 그렇게 칭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플라스틱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부드러워요. 관절이 뻑뻑하면 단단한 플라스틱을 사용하던가 아니면 관절을 느슨하게 만들든지 왜 부드러운 플라스틱을 이용해갖고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장난감이 움직이는 느낌보다 팔다리가 일단 휘어야지 팔다리가 구부러집니다. 그러니 관절이 금이 가고 부러지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관절 이야기하니까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팔꿈치에 있는 그 관절 연결해주는 부품이 빨강색인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색을 하면 페인트가 벗겨지고 파란색으로 하면 안쪽은 깨끗하지만 바깥쪽이 신경 쓰이죠. 차라리 안 보이는 안쪽이 빨간색이라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만약 도색을 감추는 볼 조인트를 사용하면 관절의 움직임 범위가 줄어들고 이중 관절을 하면 움직이는 범위가 넓어지지만 도색이 신경 쓰이고 하지만 관절이 통짜짜리 1개가 아닌 2개의 부품으로 2개의 색깔로 만들면 해즈브로에서 연구비가 나가니 만들 수 없죠. 아무튼 그나마 단단한 플라스틱은 몸체만 사용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복부에 거미줄 자국이 희미해지면서 거의 사라집니다. 제 생각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제가 불량품을 가졌다든가 사출 과정에서 변형돼 갖고 거미줄 자국이 제대로 남지 않았다든가 다
그 쇳덩어리 몰딩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위사항 모두. 하지만 헤즈브로의 제품들을 보면 아무래도 마일 것 같아요. 그리고 딴소리지만 여기 턱을 보면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저렇게 해서 스파이더맨의 대가리 움직임 범위가 넓어지면 모를까 허리 관절이 없으면 최소한 목이라도 잘 움직여야 되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이렇게 지적하는 게 중국 사람들을 흉보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걸 외면하고 대량 생산에 들어간 헤즈브로가 짜증나서입니다. 이건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중국 사람들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좋은 품질의 장난감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하는 중국 회사도 문제지만 일단 최저 낙찰가가 중국 회사라 미국 장난감 회사가 장난감을 거기서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만들라고 하고 도면을 넘겨주고 바로 생산에 들어가나요? 품질 실험으로 몇백 개 만들고 샘플도 만들잖아요. 대량 생산이 들어가기 전에. 헤즈브로가 그 샘플을 보고 만족을 했으니 대량 생산에 들어갔겠죠. 물론 중국에서 좋은 제품만 샘플로 보내고 엉터리로 만든 걸 수도 있지만 그 네카나 맥팔레인 토이즈를 보면은 역시 같은 중국에서 생산되지만 헤즈브로처럼 저는 허접한 품질의 장난감을 만들지 않잖아요. 애플 아이폰을 봐요. 걔네들도 이 중국에서 만드는데 품질이 좋잖아요. 아무튼 헤즈브로가 성인 수집가보다 아동을 겨냥하는 회사이다 보니 아마 저런 작은 문제가 큰 품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 장난감들의 품질이 나쁜 이유는 그들의 실력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장난감 회사 문제입니다. 인건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걔들이 왜 일을 열심히 합니까? 토드 맥팔레인이 장난감 사업에 처음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교한 장난감 때문에 놀랐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냐? 중국이라고? 말도 안 된다. 그래서 토드 맥팔레인이 한 말이 이러이러한 기준을 주고 그의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면 정성을 들이고 도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따위로 도색이 된 장난감을 판매하는 미국 장난감 회사들을 보면은 정말 누가 그들의 고객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색이나 조소의 품질이 뛰어나면 영화나 만화 속에서 뛰어나온 것 같은 정밀함 때문에 성인 수집가들과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면 성인 수집가들을 외면하게 되지요.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가 많았는데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이 발목 관절이 참신했어요. 오랫동안 마블 레전드 시리즈를 구입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아마 스파이더맨이라서 발목 관절을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볼 조인트면 좋겠지만 저런 식으로 발목이 돌고 종아리도 돌면은 역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아쉬운 게 허리 관절이 없습니다. 아동 장난감이다 보니 장난감이 튼튼해야 한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허리 관절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아무튼 정가에 추천하고 싶은 스파이더맨 장난감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문제점이 많고 스파이더맨의 역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 또 팔이 6개 달린 스파이더맨을 또 봅니까? 정말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장난감, 액션 피규어입니다. 90년대 만들어진 팔이 6개 달린 스파이더맨과 비교하면 멋진 조형이지만 이게 2019년 장난감이라는 걸 고려하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이러니까 북미에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일본 장난감 수집가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현재 가장 저렴한 아마존을 추천합니다. 절대로 정가에 구입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정가로 구입했다면 화가 났을 겁니다. 일단 저는 건담 마커라도 구입해서 저 거미줄을 색칠할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불만스러운 점이 많아도 제가 스파이더맨을 좋아하고 특히 이 팔이 6개인 스파이더맨은 장난감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제가 건담 마커로 먹선을 넣어서 어떻게든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여태까지 팔 6개가 달린 스파이더맨 장난감은 총 2개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대단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제가 아카데미 과학이나 반다이 프라모델을 몇 개 만들어 봤지만 도색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거미줄이 있어야 할 곳에 홈이 파져 있어서 거미줄을 그리는 게 쉬울 것 같아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건담 마커를 사용하면은 저 거미줄 그림을 쉽게 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뉴욕 장난감 박람회에서 헤즈브로가 새로운 스파이더맨을 발표했는데요. 피자 스파이더맨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띈 것이 허리 관절입니다. 다른 관절은 거의 그대로이지만 허리를 움직이는 방식이 달라지고 관절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서 큰 기대가 됩니다. 과장되고 역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으며 관절을 감추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토이비즈 시절 때부터 느낀 거지만 관절이 많아서 좋았는데 신체 비율을 무시하고 너무 노골적으로 관절을 보여주고 있어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리고 왜 예전처럼 만화책을 첨부 안 하는지. 옛날에 토이비즈가 그거 하나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만화책이 들어있었지, 여러가지 구성물도 들어있었지. 그때는 정말 관절이 많았던 게 아주 좋았어요. 아무튼 이번에 새롭게 발매할 예정인 그 스파이더맨은 허리 관절이 전처럼 골반 위에서 회전하는 것이 아닌 가슴을 회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도색을 유광이 아닌 무광 같은 마감재를 사용해서 개인적으로 번쩍번쩍거리지 않아서 보기가 좋아요. 물론 발매를 해야지 실제 제품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지만, 아무튼 해즈브로에서 이 스파이더맨을 얼마나 우려먹을지 아주 뻔하네요. 그래도 저 관절 형식을 개조해서 다른 마블 레전드 시리즈에다 적용시키면은 수집가와 어린이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제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90년대 스파이더맨 팬들을 고려해서 포장 방식을 상자에서 벗어나서 카드 형식으로 포장해서 보기가 좋네요. 개인적으로 클램쉘 포장 방식을 선호하지만, 아무튼 딴소리. 이 스파이더맨도 그 피자 스파이더맨처럼 12인치 대형 장난감으로 발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은 구성물이 많지가 않아요. 주먹 2개에다가 머리 하나가 뭡니까? 저래놓고 가격을 인상시킬까봐 참 걱정되네요. 아니, 하다못해 그 90년대 포장 방식을 이용할 거면은 그때처럼 그 핀 같은 거 추가해 주든가. 아무튼 그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어쩌면 발매 연기될 것 같아요.